온스당 5,6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금값이 단 하루 만에 11% 폭락했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에요. 은은 더 심각해서 하루 만에 27%가 증발했는데 이건 1980년 이후 46년 만에 최악의 기록이거든요. 한국에서도 KRX 거래소 금 시세가 10% 넘게 급락하면서 서울 종로 금은방들이 한숨을 쉬고 있고 골드바를 사려던 분들은 당황하고 계시죠. 흥미로운 건 이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 52년 전인 1974년에도 벌어졌다는 점인데요. 대체 며칠 사이에 금값이 왜 폭락한 건지, 그리고 52년 전과 얼마나 똑같은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깜짝 인사 발표였거든요. 1월 30일에 트럼프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값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케빈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낸 인물로 당시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였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벤 버냉키 의장의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그가 연준을 떠난 뒤로 줄곧 연준의 정책을 비판해왔다는 점인데요. 특히 양적 완화 정책과 연준의 비대해진 자산 규모가 자산 가격 거품과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고 강하게 지적해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워시가 매파 성향의 인물로 분류되는데요. 매파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쪽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비둘기파 성향의 인물이 지명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매파 성향인 워시가 지명되면서 시장의 계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금에는 악재인데요.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라서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같은 이자 수익이 있는 자산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1974년 금값 폭락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뒤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1974년 12월 거의 200달러까지 치솟갔어요. 불과 3년 만에 5배 넘게 오른 거죠. 그런데 1974년 12월 31일 미국에서 개인의 금 소유가 41년 만에 합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금을 대거 매수할 거라는 기대가 엄청났거든요. 문제는 이 기대가 너무 과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금 소유 합법화 직후인 1975년 1월 첫 주에 금값은 온스당 30달러나 폭락했는데요. 이건 당시로서는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기록이었습니다. 1974년에서 1976년 사이 금값은 온스당 200달러 가까이에서 112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거의 45% 가까이 빠진 거예요. 이 하락의 핵심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금에 대한 투기 및 투자 목적 매수량이 1974년 519톤에서 1975년 164톤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 미국 투자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미약했고요. 1974년에 미국의 강한 수요를 예상하고 금을 사모았던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도에 나서면서 가격이 무너진 겁니다. 2026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최근 몇 달간 금값이 급등한 배경에는 중국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수가 있었거든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개인 투자자와 펀드 자금이 금과 은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이 포물선을 그리듯 치솟았는데요. 특히 콜옵션 매수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오를수록 추가 매수가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1974년에 미국 투자자들이 금 소유 합법화를 앞두고 투기적 매수에 나섰던 것처럼요. 2025년에는 중국 투자자들이 달러 불신과 지정학적 불안을 이유로 금에 몰렸던 거예요. 그리고 1974년처럼 이번에도 기대가 꺾이자 투매가 쏟아졌습니다. 블룸버그는 가격 반전의 결정적 순간이 아시아 거래 시간대에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중국 시장이 열릴 때마다 가격이 올랐지만 이번에는 중국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중국이 팔기 시작했고 그 여파를 전 세계가 감당하게 됐다고 평가했어요. 1975년 미국 투자자들의 실망 매도가 금값을 끌어내렸던 것처럼요. 2026년에는 중국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폭락의 방아쇠가 된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정책 변화가 시장 심리를 뒤흔들었다는 점이에요. 1974년에서 1976년 사이 금값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은 중동 분쟁이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했기 때문이거든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과 석유 금수 조치로 금값이 급등했는데 1974년 3월 금수 조치가 해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 거죠.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정치적 연준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거든요. 트럼프가 연준에 압력을 가해 무분별하게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워시가 트럼프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든 거예요. 1974년에 중동 분쟁 완화가 금값 하락을 부추겼던 것처럼요. 2026년에는 연준 독립성 우려 완화가 금값을 끌어내린 셈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규제 당국의 개입이에요. 1974년에서 1976년 사이 금값 하락기에 소련과 중국이 대규모로 금을 시장에 매각했고요. IMF도 금 경매를 통해 공급을 늘렸거든요. 1976년에는 공급량이 1975년 대비 30%나 증가했는데 특히 소련의 금 매각이 1965년 이후 최대 규모였어요. 이런 공급 증가가 금값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그룹이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선물 증거금을 금은 8%, 음은 15% 인상했거든요. 거금이 올라가면 같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던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줄여야 해요. 개인이나 소규모 기관들이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대규모 강제 청산이 발생하면서 하락폭이 더 커진 겁니다. 1970년대에 정부와 국제기구가 금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려 했던 것처럼요. 다만 두 시기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도 있어요. 1974년에서 1976년 금값 하락은 약 2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거든요. 온스당 200달러 가까이에서 112달러까지 떨어지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 폭락은 단 하루 만에 11%가 빠졌죠.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금융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레버리지 상품이 발달하면서 가격 변동이 순식간에 증폭되는 구조가 됐거든요. 1970년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자금이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중앙은행들의 역할이에요. 1970년대에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각하는 쪽이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중앙은행들이 금의 최대 매수자가 됐거든요. 세계금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4년 연속 10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였고요.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14개월 연속 금을 매입해서 보유량이 2300톤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탈달러화 움직임 때문인데요. 미국의 경제제 리스크와 연방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로 달러 외의 자산을 늘리는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금 투자 열풍이 불었는데요. 2025년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량이 전년 대비 2조 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조폐공사가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요. 일부 은행에서는 판매 자체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국내 금값에는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었는데요. 국제 시세보다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1974년 미국에서 금 소유 합법화 직전에 투자자들이 앞다퉈 금을 사모았던 것과 비슷한 광경이 한국에서도 펼쳐진 거죠. 가격의 하락폭이 금보다 훨씬 컸는데요. 하루 만에 27%가 빠졌거든요. 여기서도 역사적 비교가 가능해요. 1980년에 텍사스 석유 재벌 헌트 형제가 은을 대량으로 매집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는데요. 1979년 초 온스당 6달러였던 은값이 1980년 1월에는 50달러까지 치솟갔어요. 하지만 미국 규제당국이 개입해서 선물거래 증거금을 대폭 올리고 신규 매수를 제한하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1980년 3월 27일 하루 만에 은값이 50% 이상 떨어졌는데 이날을 실버 서즈데이라고 부르죠. 2026년 M 폭락도 1980년과 놀랍도록 비슷해요. 투기적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요. 거래소가 증거금을 인상하자 레버리지를 쓰던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가격이 무너졌거든요.
2025년 한 해 동안 은값이 150% 넘게 올랐으니 그만큼 조정폭도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프로쉐어즈 울트라 실버 펀드는 하루 만에 62% 이상 폭락했고요. 아이쉐어즈 실버 트러스트도 31% 하락하면서 사상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영향이 컸는데요. 서울 종로 금은방들은 금값이 급락하면서 시세표를 바꾸느라 정신없었다고 해요. 재미있는 건 금은방들이 금값 상승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금은방의 주요 수익 모델이 공인비거든요. 금값이 오르는 것보다 거래가 빈번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서 금값이 너무 비싸지면 오히려 손님이 안 온다고 합니다. 종로에서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한 업주는 아기 돌반지 한 돈에 50만 원 하는데 누가 사려고 하겠냐고 한탄했어요. 그렇다면 1974년에서 1976년 금값 하락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시 금값은 1976년 8월 온스당 112달러까지 떨어진 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1977년과 1978년에 걸쳐 서서히 올라서 1978년 말에는 200달러를 다시 돌파했고요. 1979년에는 제2차 오일 쇼크와 이란 혁명의 영향으로 금값이 폭등해서 1980년 1월에 850달러까지 치솟갔습니다. 불과 4년 만에 112달러에서 850달러로 7배 이상 오른 거예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인데요. JP 모건은 1980년대 이후 가장 급격한 금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과 장기 투자자들의 구조적 금 매수 흐름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분석했거든요. 2026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약 800톤의 금을 매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값이 온스당 6,3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이번 장세는 단기 금값 상승 속도 조절일 뿐 하락세 전환이 아니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들여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결국 1974년과 2026년의 금값 폭락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급등 뒤에 급락이 따라오고 투기적 수요가 빠지면서 가격이 무너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경험이 알려주는 건 이런 조정이 반드시 장기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1976년 저점을 찍은 금값은 4년 뒤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물론 그때와 지금의 경제 환경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요. 안전 자산으로서 금의 본질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아무리 안전 자산이라고 해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면 조정 리스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1974년에도 금 소유 합법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투기를 부추겼고요. 2025년에도 탈달러화와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금의 거품을 만들었어요. 분할 매수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분산 같은 리스크 관리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금값 폭락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1974년에서 1976년 사이의 폭락과 2026년의 폭락은 원인도 비슷하고 전개 양상도 비슷해요. 투기적 수요 급증과 급감, 그리고 정책 변화와 규제 당국의 개입까지요. 다만 역사가 알려주는 건 이런 조정 뒤에 더 큰 상승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1976년 112달러에서 1980년 850달러까지 올랐던 것처럼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요. 금의 장기 가치를 믿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하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